하겠습니다. 창원대학교 신소재공학과에 재학 중인 김민규 멘토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더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신의 길을 찾아 나아가고 있는 동네 편안형 창원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김민규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순서는 첫 번째, 김민규, 바로 저에 대한 소개와 두 번째, 제가 신소재공학부에 오게 된 이유, 세 번째, 신소재공학부가 어떠한 과인지, 무엇을 배우는지, 네 번째,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첫 번째, 바로 저에 대한 소개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생긴 거와는 다르게 집에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매일 집 밖을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거면 어디든지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요. 운동이면 운동, 게임이면 게임. 공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저기 축제 때 찍은 사진인데요. 저 중앙에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랍니다. 현재는 전 3학년 과대를 맡고 있어가지고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이렇게 MT나 체육대회 등 학교 축제들을 기획하고 참여하면서 바쁘게 학교 생활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를 올해 체육대회 우승을 기념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중앙 빨간 센터 보이시나요? 바로 저랍니다. 저는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해서 이번 체육대회에서 정말 열심히 참여했었는데요. 제가 이번 우승에 조금은 기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신소재공학부에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위 사람들에게, 부모님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는 애매하다였습니다. 저는 공부를 정말 뛰어나게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못하진 않았지만, 뛰어나게 잘하지도 못했고, 운동도 못하진 않았지만 정말 특출나게 잘하지는 못했던 그런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면 이런 종이를 받게 되는데요. 바로 생활기록부입니다. 저는 이 종이를 받을 때마다 정말 매번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라고 하였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몰랐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저에게 항상 질문을 했었는데요.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정말 딱히 못하는 건 없었지만 정말 특출나게 잘하는 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고민에 빠졌었는데요. 그렇게 저는 저에 대한 진로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2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과와 이과 중 선택을 해야만 했는데요. 저는 남고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진로를 정하지 못한 상태였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그저 친구들이 많은 이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고2, 고3 때는 정말 성적에만 초점이 맞춰 있었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큰 고민을 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대학교 원서를 써야 하는 날이 와서 찾아갔었는데요. 저는 진로를 정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때 당시만 해도 저희끼리 적어도 공대는 가야 취업이 잘 된다, 이런 소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냥 성적에 맞춰서 대학교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곳이 바로 창원대학교 신소재공학부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안타깝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평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친구들 대부분이 자신의 성적에 맞춰서 대학교를 진학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행히 신소재공학과가 저에게 적성이 잘 맞아서 자신의 길을 찾아 나아가고 있는데요. 과의 적성이 안 맞거나 안 맞아서 힘들어하거나 방황하는 친구들이 제 주위에 꽤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꼭 찾아서 그 길을 나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나아가는데 오늘 저희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정말 좋겠네요. 다음으로는 제가 신소재공학부가 어떠한 과인지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소재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는데요. 신소재라고 하면은 기존의 재료에 없는 뛰어난 특성을 가진 소재라고 말합니다. 신소재는 의류, 나노, 금속, 건축, 첨단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창원대학교 신소재공학부에서는 금속, 세라믹, 폴리머 이 세 가지 소재에 대해서 배우게 된답니다. 저희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매우 단단하고 열과 전기가 잘 통하고
강택이 있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소재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네, 맞습니다. 금속입니다. 다음으로 부서지기 쉽고 쉽게 긁히지 않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소재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맞습니다. 세라믹입니다. 나머지 한 개는 아시겠죠? 비교적 가볍고 열과 전기가 잘 안 통하고 모양 변형이 쉬운 이러한 특성을 가진 소재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네, 맞습니다. 방금 플라스틱이라고 하신 분도 있었는데 네, 플라스틱도 폴리머에 포함입니다. 다음으로 공대를 가고 싶어 하시는데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인데요. 대학 오기 전 물리나 화학을 잘해야만 하나요인데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X입니다. 물론 공대에 있어서 물리나 화학은 정말 중요하기도 하고 중요하긴 하지만 대학교 1학년 때 다 기초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화학을 좋아하긴 했지만 물리를 굉장히 싫어했었는데요. 지금 학교를 정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대라서 남자가 훨씬 많나요? 이거는 저도 남중남고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우선 요새는 여자분들도 여학생분들도 공대를 많이 진학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너무 생각보다 공대생 여자분도 많고요. 그리고 특히 신소재공학과는 여자분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실제로 이번 실제로 신입생 남녀 비율인데요. 거의 1대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많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신소재공학과가 공대를 진학하고 싶은 여학생분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이 있는 과이기도 하고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차원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1학년 때는 기초과목 학습을 하게 되고요. 2학년 때는 전공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3학년 때는 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금속이나 세라믹을 선택하여서 그에 맞게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된답니다. 4학년 때는 보통 취업 준비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학년 때 수학, 화학, 물리, 영어 등 배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4학년 때는 이러한 과목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름만 들어도 정말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소재공학과를 나오면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엔지니어 또는 연구원으로 많이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신소재공학과 특성상 다양하게 얕게 배우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더 자세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원 진학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실제로 다른 공대에 비해 신소재공학과는 대학원 진학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주로 취업하는 기업체는 금속 가공 관련 업체, 첨단 산업 관련 업체, 전통 세라믹스 관련 업체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과 선배님들이 취업하신 기업체들인데요. 다들 아시는 기업들이죠. 혹시 LH라고 보이시나요?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공기업인데요. 소재를 다루는 신소재에서 LH에 가는 걸 굉장히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앞서 말했다시피 신소재공학과는 다양하게 얕게 배우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기사 자격증 공부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이것이 신소재공학과만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요새 환경 문제로 많은 동물들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인간도 위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을 줄이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을 100년 동안 썼던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 개발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생분해 플라스틱입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일반 플라스틱과 다르게 미생물에 의해 사라져 분해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또한 신소재라고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환경 문제를 환경 문제에 도움이 되고자 저희 진로를 선택했는데요. 끝으로 저희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계획은 우선 여러 분야를 기본적으로 넓게 다뤘던 신소재공학부에서 더 나아가 내후년에는 전기화학 분야의 대학원을 진학을 하여서 더 세부적으로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난 후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에 취업을 하여서 전기화학 분야의 신소재를 연구개발하는 연구원이 되어 지속되는 환경 문제에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친구가 좋아서 우연히 선택했던 길이 저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현재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또한 아직 대학생이고 이제서야 자신의 길을 찾아 나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뚜렷한 진로를 정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희는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나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꼭 직업으로 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즐기면서 두 번 다시 오지 않은 학창생활을 정말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많은 친구들에게 이 시간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